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블록체인 인사이드 채널 블록체인 위드어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윤미입니다. 자, 오늘도 비브릭의 권용진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4월 2일이죠. 미국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직상장을 위한 증권 등록 승인을 발효하면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시장 전체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직상장은 이 거래소 최초 아닌가요, 이사님? 맞습니다. 이번 코인베이스 직상장은 암호화폐 거래소로서는 최초이자 가장 큰 규모로 계획된 상장입니다. 네. 직상장은 이제 추가 자금 조달이나 추가 주식 발행을 하지 않고 현재 운영되는 구주만 이제 상장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현재 이 회사가 굉장히 탄탄하고 이제 수익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아마 이미 장외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겠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제 코인베이스의 마지막 구주 거래가 밸류가 90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101조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큰 규모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코인베이스의 이 종목 코드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제 종목 코드는 티커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 검색을 할 때 쓰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 코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제 코인베이스의 코드는 코인입니다. COIN.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사실 이제 추후에 다른 거래소나 다른 기업이 상장을 하더라도 이 코인이라는 스티커가 굉장히 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크립토의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스닥 직상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차트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은 내일의 뉴스를 알 수 있다고 하죠. 먼저 자 주요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보기에는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좀 골고루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주식 시장인데요. 코스피와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강력 부양책 때문에 이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3,100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 금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였지만 지금 2016년 이래로 최저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안전자산이라고 네, 보통 맞아요.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래서 금을 보유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해칭 수단으로 이용을 한다는 부분에서는 좀 예상이 빗나간 상황입니다. 네, 워낙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돈이 많이 흐르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이 기대감이 좀 크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달러가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하다가 최근 이제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을 통해서 또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제 금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면서 이제 금 대신 차라리 달러를 보유하자라는 안전자산의 스위칭 효과가 일어나고 있으면서 달러에 대한 보유가 훨씬 더 매력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팔기가 좀 어렵고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아무런 수익이 없으니까 아마 다른 자산에 비해서 투자적인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금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최고의 안전자산이고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보유를 하는 것을 보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형 부양책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나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들이 매력이 더 높아지면서 금은 또 이제 실물 같은 경우에는 판매나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금에 대한 매력도가 점점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들이 이제 금을 대체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 이 코인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인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인 시장 보니까요. 와, 빨간색이 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정말 어마어마한 코인들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현재 사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코리아 프리미엄이 16%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네. 굉장히 코인에 대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바이낸스 코인과 같은 메이저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상승폭보다 조금 더 강하게 상승을 하여서 최고가 경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 기반의 NFT가 굉장히 호황을 누리면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에이다와 리플 같은 경우에도 리플의 경우에는 사실 최근 상승장에서 계속 소외되던 코인인데요. 최근에 법원의 판결 등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최근 600원에서 시작한 주초에 600원이었던 코인이 이제 900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동안 디파이 시장을 주도했던 루나 같은 경우에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디파이에서 NFT로 옮겨가면서 이제 NFT의 주 수혜자인 이더리움이나 트론 같은 코인들이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뭐 마찬가지로 이제 NFT의 근본이 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 파일코인 같은 경우에도 함께 급격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결국 NFT와 파일 시스템에 관련된 코인들은 이제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주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톰은 루나와 마찬가지로 디파이에서 큰 수혜를 받은 코인인데요. 네. 아무래도 말씀드렸듯이 디파이에서 NFT로 조금 시장의 주도주가 변하면서 여전히 횡보를 하거나 약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사님, 이런 이슈도 있었어요. 억만장자가 이더리움을 실제 화폐와 비교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인 마크 큐번이 이런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I own a lot of Ethereum because I think it's the closest to the true currency. 네, 해석을 해주시면요. 네, 이 말은 나는 이더리움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데 아, 그 이유는 이게 진짜 화폐와 가장 흡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네. 아마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억만장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슈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차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분석을 할 건데요. 먼저 각 코인별로 일봉과 시간봉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봉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을 보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전체적인 일봉의 흐름을 보았을 때 4천만 원 중반, 5천만 원 선에서 7천만 원 선을 계속 횡보하던 비트코인이 최근에 페이팔의 결제 소식과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등등을 통해서 또 NFT를 이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면서 7천만 원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4월 초부터는 이제 전고점을 뛰어넘는 전고점 같은 경우에 이제 3월 중순이었는데요. 네. 이때 이제 파월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진정이 되고 또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이 가시화되면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시간봉으로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시간봉으로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봉으로 보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페이팔의 이슈였던 4월 1일 만우절 기점으로 네. 이제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제 저번 주말쯤부터 이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실 부분은 이제 매물대 같은 경우에 매수 매물대는 상승의 기점인 7천만 원 초반에 많이 몰려 있고요. 그 이후에 현재 전고점인 7,500만 원대에 이제 두 번째 매물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 평균선인 이제 노란색 선을 네. 보시면 현재 노란색 선을 지지선으로 보았을 때 7,300만 원 선을 지지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지지선이란 말은 이 부분이 깨지기 시작을 하면 제 다음 지지대인 7천만 원 선까지 깨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전고점인 7,550만 원 혹은 7,600만 원대를
돌파를 한다면 네. 다시 매수를 하시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사님 비트코인 차트 시간봉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차트를 보고 있을 때 이 비트코인 차트는 조금 안정적인가요? 아니면 좀 불안정한가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7,500만 원대를 찍고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다지는 형태라고 보시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현재 7,300, 200만 원대에서 강한 지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깨진다면은 굉장히 불안한 형태가 될 것이고요. 또 가장 큰 변수는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 16%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달러상의 가격은 6,500만 원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국내 투자자들의 투심이 많이 떨어진다면 6,500만 원 선까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의 투심을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비트코인 차트를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였지만 다른 점은 이제 처음 돌파가 일어났던 200만 원 선에서 비트코인보다 약 2배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이유는 아무래도 NFT의 가장 근간이 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인데요. 또 여기에 아까 앞선 말한 뉴스에서 따르듯이 이더리움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고 또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가 늘어나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여전히 전고 이상을 계속 뚫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추세 매매를 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비트코인과 대비해서. 네. 네, 이더리움 차트 시간봉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제 일봉을 보시면서 투자하기가 좀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 그럼 적정하게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 트레이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네. 투자를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원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가장 간단한 트레이딩 방법은 결국에는 전고점을 뚫고 혹은 저항선을 뚫고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하고 지지선을 뚫고 내려왔을 때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가장 비싼 가격일 때니까 그렇죠. 매수를 하기는 좀 네. 어렵고요. 반대로 지지선을 뚫고 내려갔다는 거는 많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매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이미.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이 차트를 보시면 현재 전고점을 뚫고 다시 고점을 돌아온 상태입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노란색이 5시간 평균선이고요. 네. 이제 파란색이 20시간 평균선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5시간 평균선이 단기적 지지 저항을 보여주고요. 파란색은 장기적인 약 하루 정도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파란색 선을 닿았을 때는 만약에 파란색 선 밑으로 강하게 뚫고 내려간다면 매도를 하셔야 되고 반대로 파란색 선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간다면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전 고점을 찍었었던 260만 원대에서 조금 내려왔을 때 파란색 선을 쳤을 때 이때 매수를 했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봤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고점을 이미 쳤고 아직까지 지지선과 굉장히 멀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서 계속된 돌파를 노리는 것은 괜찮은 투자인 것 같습니다. 네, 클레이트는 현재 국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코인인데요. 네. 네, 카카오에서 만들었고 NFT 근간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양상이 굉장히 심플한데요. 어찌 보면 빅 이슈가 있는 때에 급상승을 하고 가격을 다지는 며칠이 있고 또 급상승이 있고 가격을 다지고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현재 클레이튼을 주도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클레이튼 기반의 디파이와 NFT 시스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에 이 포인트들을 직접 뉴스를 보시면은 첫 번째 상승, 두 번째 상승 이런 것들이 클레이 수합이 제대로 발현이 됐을 때, 오지스
에서 만든 뭐 올비 체인이 이제 급상승을 했을 때 클레이튼을 같이 견인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나오는 여러 가지 클레이튼의 이슈들을 잘 보시면은 다음 뉴스가 있을 때 이전에 매수를 하면 굉장히 좋은 투자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이 상승세가 정말 가파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표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거래소가 GDAC이랑 코인원밖에 없는 상황이고 유동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른 메이저 코인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을 때는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주의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국내 알트코인들은 이제 해외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국내 큰 손, 고래 혹은 이제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나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 아직도 매물이 많이 안 나와 있는 상태라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 5,000원에서 굉장히 큰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5,000원이라는 게 상징적인 가격이고 또 사실 그 이전에 4,000원에서 5,000원까지 가는데 거의 하루도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피로도를 해소하는 시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국내 특히나 코인원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굉장히 단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업비트나 빗썸에 비해서는 이제 유저 수가 적다 보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하기보다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업비트나 빗썸에서 옮겨와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슈 이후에는 이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지만 결국 또 다음 이슈에는 상승을 하거나 전고점을 회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이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이 차트 하나하나의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클레이튼 차트 시간봉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파일코인 차트 일봉입니다. 파일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코인원에 상장된 차트인데요. 네. 네, 일봉으로 봤을 때 뭐 급격한 상승을 이뤘는데 아시다시피 NFT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호재와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게도 파일코인의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클레이튼 투자자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레이튼의 이슈와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요. 그럼 서로 맞물려 있다라는 거네요. 아무래도 NFT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파일코인과 같은 분산형 클라우드 시스템 코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실제로 코인 시장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코인이 굉장히 많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이런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NFT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파일코인의 추이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이사님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는 코인에 따로따로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 곳에 좀 몰아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두 가지 방법 다 장단이 있다고 네. 보는데요. 일단은 당연히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따로따로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 우리가 앞으로 NFT가 뜰지 디파이가 뜰지 뭐 그렇죠. 뭐가 네, 될지 어떤 아직 것이 다음 모르니까. 테마가 될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별로 혹은 이제 전문 용어로 섹터별로 투자를 하는 게 사실은 정석입니다. 그러나 최근 같은 이제 코인 급상승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움직임을 보면 네. 투자자의 형태는 비슷하지만 먼저 클레이튼이 뜨고 그 다음에 파일코인이 다시 뜨는 이 순차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두 코인을 다 가지고 있다면 두 수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형태여서 최근 같은 상승장에는 이제 비슷한 류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코릴레이션이 높은 코인들을 함께 투자하는 걸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파일코인의 시간봉을 보시면요, 이런 대부분의 소위 말하는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네. 시간봉을 보실 때
결국에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지켜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이 어디에 있냐를 보실 때는 결국에는 같은 가격이 많이 있는 캔들을 보시는 게 제일 쉽고요. 결국에 이 상황에서 보시면 요 선. 네. 그래서 이곳의 지지선은 보시면은 21만 원 선이 가장 강력하게 네. 형성이 돼 있고요. 이 지지선이 왜 지지선이냐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이때 투자를 했는데 이 위로 올라갔어요. 네. 다시 떨어져요. 어디까지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힘들 것 같아요. 네. 저는. 산 가격까지는 네. 버틸 수 있어요. 그래도. 아, 그렇죠. 네, 네. 내가 21만 원에 샀는데 22만 원 되고 23만 원이 됐다가 다시 21만 원이 됐어요. 아직은 안 팔아요. 그게 전문 용어로 버티기죠. 그렇죠. 네, 좀 뭐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이 가격에 이제 주로 많은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그렇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이고, 다만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손실이 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팔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지지선이 넘어가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요 선 안에서 재매수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대중들을 따라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도 다 이 가격에 샀으니 나도 이 가격에 사야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지선은 보통 아까 말씀드린 이제 추세선을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추세선이 이제 노란색은 5시간, 그리고 파란색은 파란색은 20시간인데 네. 결국에 사실 이제 단기적인 거는 한두 시간 단타를 하실 때 중요하고요. 이 파란색 선 20시간 봉은 장기 투자, 일별로 투자를 하실 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보시면 보통은 이 이평선이 이제 저항이나 지지가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하루의 움직임을 보면 결국에 2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에 네. 지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결국 지지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사서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단기를 지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가지 트레이딩 방식을 쓸 수 있는데, 하나는 단기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올라갈 거라고 믿고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 부분은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올라가면 어쩔 수 없지만 떨어지면은 20시간 이평선을 그렇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빠른 손절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여기서 손절을 하셔도 좋고, 네. 아니면은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다시 받아주는 형태를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루나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1,000원도 안 하던 가격에서 지금은 23,000원 선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정말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사실은 클레이튼과 또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모든 디파이 코인들이 여러 가지 뉴스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뭐 미러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이제 실물 자산을 옮길 수 있는 프로토콜이 나오면서 한번 상승하였고, 네. 그다음에 앵커라고 해서 20% 정도의 이자를 주는 프로토콜이 나오면서 또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디파이 시장 자체가 조용한 상태여서 아무래도 며칠 거의 보름 이상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횡보를 한다는 것 자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수렴을 한다 그러는데, 네. 수렴을 한 경우에 사람들은 재미없다고 이제 도망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수렴을 할 때는 다음 방향성은 무조건 큽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물론 그 방향성이 위일지 아래일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때 배팅을 해보고 이제 수렴 이후에 상승, 재상승일지 심한 하락일지는 네.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그럼 기대감이 좀 몰려 있다라는 거죠? 기대감이 몰려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사실 이때는 등락이 심한 곳으로 이미 옮겨 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충분한 수익을 얻었다면 네. 다시 이런 쪽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봉을 보시면 루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파이의 기대감이 좀 꺾인 상태여서 네. 굉장히 큰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2,000원부터 23,000원까지를 계속 횡보를 하는 것이 거의 보름 이상 유지가 되었는데요. 사실 뭐 디파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붙을 확률도 굉장히 높기는 한데, 그때를 기다리면서 사실 횡보를 할 때는 또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게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이 굉장히 명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2,000원부터 23,000원까지.
즉 박스권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를 하고 박스권 위로 올라가면 매도를 하고를 쭉 반복을 하면 큰 수익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박스권 매매를 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순간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2,000원 밑으로 깨졌다 하면 네. 분명히 난 여기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손실 상태겠지만 그래도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박스권을 오래 유지했던 코인들은 이탈을 하는 순간 크게 하락을 합니다. 네. 네. 반대로 여기서 이제 루나를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고 24,000원쯤 와서 팔았는데 네.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계속 상승을 한다. 그럼 그때도 팔아야 하나요? 그때는 다시 재매수를 해야 아, 됩니다. 네, 재매수.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에서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최대한 이 안에서 수익을 먹다가 돌파를 당하는 순간 반대로 간다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론이 최근 일주일간 너무너무 핫한 코인이었는데요. 네. 트론 같은 경우에 유명한 코인이기도 하고 저스틴 선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또 재밌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최근 2018년 이후로 트론이 이 정도로 각광받은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론 같은 경우에는 NFT 기반의 플랫폼을 런칭을 했고 또 피카소 그림을 사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또 중국 자본이다 보니까 네. 이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론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전고점이 250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제 거의 2018년 전고점을 가까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트론 같은 경우에 또 한국인과 중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코인 중 하나여서 당분간 상승세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트론 같은 경우에 특히 또 오늘 4월 5일인 오늘 네. 굉장히 많은 상승을 또 시작을 했는데요. 트론의 CEO인 저스틴 선의 트위터가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처럼 굉장히 영향력을 주고 영향력을 있네요. 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무엇을 할지 굉장히 기대가 큰 상황이고요. 결국에 투자자들의 실망이 이어지는 어떠한 트위터나 뭐 행보가 보여진다면 아무래도 꺾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뭐 시간봉에 대한 분석의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기를 굉장히 많이 반영한 코인이기 때문에 그런 인기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해안을 가지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계속해서 좀 상승할 추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저스틴 선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저스틴 선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부터 굉장히 괴팍한 일로 유명했는데요. 가장 유명했던 사건 몇 가지가 워렌 버핏과 50억을 주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중국에서 비자 거부를 하면서 못 나가서 그때 트론이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끝내 가서 먹게 되어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엔 사실 저스틴 선이 어떤 행보를 보이냐가 트론의 운명을 가를 거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저스틴 선이 무엇을 하는지를 지켜보시고 괴팍하거나 뭐 사람들의 인기를 끌만한 여러 가지 일, 뭐 그런 것들을 잘 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꺾이는 순간은 또 트론은 여느 때와 같이 폭락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인 차트를 살펴보니까 재미있는 이슈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용진 이사님과 함께 코인 차트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정확한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